비밀스러운 사랑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의 운명. 당신도 가슴 깊이 숨겨둔 그 감정을 느껴본 적 있나요? 수백 년 전 조선 궁정에서도 왕은 같은 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실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과 마음의 평화를 깨우는 지혜예요. 이제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 역사의 속삭임을 따라 깊은 잠에 들어보세요. 조선 궁정의 고요한 밤, 달빛조차 숨을 죽인 그곳에서 왕의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창덕궁 깊숙한 후원, 바람 한 점 없이 서린 공기 속에 왕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세자와 왕비의 눈을 피해 한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은 궁녀도 아니었고 후궁도 아니었다. 평범한 집안의 딸, 그러나 왕의 시선에 사로잡힌 자였다. 그 밤 왕은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렸다. 이 아이를 낳아라.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침묵은 폭풍보다 무서웠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유감동이었다. 조선 중종 12년 1227년의 그 겨울, 한양의 눈보라가 궁벽을 두드리는 가운데 후원 구석진 처소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는 왕의 밀명으로 입을 다물었고 아이는 즉시 다른 집안으로 보내졌다. 왕의 핏줄, 그러나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이 아이의 뺨을 스치며 속삭이듯 지나갔다. 그 숨결 속에 궁정의 운명이 새겨졌다. 이제 잠시 이 장면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조선 왕조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중종은 연산군의 폭정 이후 즉위한 개혁군이었다. 살인파의 지지를 받아 집권했으나 궁정 내 권력 투쟁은 여전했다. 왕의 후궁 제도조차 정치적 도구였고 비밀스러운 혈통은 왕실의 안정을 흔드는 불씨였다. 유감동의 출생은 바로 이 맥락에서 비롯된다. 역사서 애조차 희미하게 언급될 뿐 그의 존재는 궁정 스캔들의 씨앗이었다. 왕이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왕비 한씨의 불임설, 그리고 세자 예종의 건강 문제 때문이었다. 왕실 혈통을 보장하려는 절박한 선택. 그러나 그것이 불러온 파국은 상상 이상이었다.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갑니다. 유감동이 자라던 시절, 한양 외곽의 허름한 초가집. 봄비가 흙바닥을 적시는 오후, 아이는 거리에서 장난을 치다 왕의 밀사를 만났다. 너는 왕의 아들이다. 그 말은 아이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10살의 유감동은 궁으로 끌려가듯 들어섰다. 궁문이 닫히는 소리, 돌계단의 차가운 촉감, 그리고 왕의 얼굴. 왕은 아이를 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너는 내 비밀 무기다. 그러나 그 무기는 곧 칼이 되었다. 궁정의 공기는 달콤한 독이었다. 유감동은 왕의 비호 아래 급속히 승진했다. 수년 만에 내시에서 중인을 거쳐 전의부 판서를 맡았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스캔들이 피어났다. 왕비의 옷감, 세자의 약재, 후궁의 보석까지 모든 것이 그의 주머니로 흘러들었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금은보화가 그의 처소에 쌓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포가 서렸다. 충신 문정희와 기말로가 이를 목격했다. 저자는 왕의 그림자다. 그들의 속삭임이 궁전을 메웠다. 여기서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조선의 내시 제도는 중국 당나라에서 유래했으나 조선에서는 왕의 신복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유감동은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 중종실록에 따르면 그는 왕의 밀지로 세자 예종의 약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예종이 20세의 젊은 나이에 급사한 배경에는 그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살인파와 훈구파의 대립 속에서 왕실 계승을 둘러싼 음모의 정점이었다. 유감동의 출생 비밀은 이 모든 스캔들을 폭발시켰다. 왕의 핏줄이라는 소문이 퍼지며
충신들은 분노했다. 왕이 내실을 아들로 삼다니 다시 장면 속으로. 중종 25년, 천월 30년의 궁정연회.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대전. 공기 중에 구운 떡 냄새와 술 기운이 배어 있었다. 유감동은 왕 곁에 서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은 후궁 장견광후를 훔쳐보았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그는 왕후와의 불륜으로 궁정을 뒤흔들었다. 왕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속삭임. 문득 열린 창틈으로 스며든 달빛 아래서 그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왕은 알았으나 모른 척했다. 유감동의 힘은 이제 왕조차 압도했다. 이 사건은 조선 최고의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과 중종실록에 흩어진 단편들로 재구성하면 유감동은 20여 년간 30만 냥의 재물을 긁어모았다. 이는 국가예산의 일부에 달했다. 그의 집은 금은으로 뒤덮였고 노비 수백이 그를 섬겼다. 그러나 허안립 88년 갑자자감 사건이 터졌다. 왕의 명으로 내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체포되었다. 쇠사슬이 그의 발목을 옥죄는 순간 궁정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제 확대해 보십시오. 유감동의 몰락은 조선 궁정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다. 왕권과 신권의 충돌, 혈통의 신비가 불러온 혼란. 그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었다. 왕의 야망이 빚어낸 희생양이었다. 살인파의 승리로 이어진 이 사건은 이후 인조 반정의 씨앗이 되었다. 그의 출생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다. 실록은 평민 출신이라 적었으나 왕의 밀명 기록이 암시하듯 왕실의 피가 섞여 있었다. 그 비밀이 궁정의 균열을 만들었다. 다시 그 처소로 유감동이 끌려간 밤 창덕궁의 바람이 속삭였다. 모든 것은 시작이었다. 눈 내리는 한양거리, 그의 발자국이 희미해지며 스캔들의 여파가 남았다. 조선의 심장부에서 태어난 그림자, 그것이 유감동이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이 고요한 역사를 꿈속에 새기십시오. 바람소리만 들려오는 밤, 평화롭게 종약 탈일발자. 어둠 속에서 속삭임이 메아리 쳤습니다. 궁궐의 돌담은 차갑게 젖어 있었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복도 끝에서 한 여인의 떨리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속삭임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조선의 왕좌를 지키는 성벽 안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말이었죠. 이 역설 속에 유감동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비밀을 쥔 그림자, 조정을 뒤흔든 스캔들 공작의 대가였습니다. 바람이 창호지를 스치며 낮은 신음을 내는 밤이었습니다. 유감동은 후궁의 한 구석,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에서 무릎 꿇은 여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처 입은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노비가 그날 밤 왕의 품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지듯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비밀은 조선의 운명을 바꿀 폭풍이었습니다. 유감동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동자는 차가운 계산이 스쳤죠. 그 비밀을 나만 알게 해주오. 왕께 알리지 말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여인의 가슴이 출렁였고 공포와 유혹이 뒤엉킨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 장면은 19세기 중반 조선 철종 즉위 직후의 궁궐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감동은 본래 의주부윤 출신의 관리로 흥선대원군의 눈에 띄어 권력의 문턱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충신이 아니었어요. 왕실의 내막을 꿰뚫는 정보원이었죠. 역사적으로 유감동은 조선 후기 최대의 스캔들 메이커로 기록됩니다. 그는 후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왕실의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종의 어리석음과 대원군의 야심이 얽힌 권력투쟁 속에서 유감동은 생존을 위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왕이 후궁들과의
은밀한 만남을 통해 약점을 드러낼 때마다 그는 그 사실을 무기로 삼았어요. 이는 단순한 음모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쇠퇴를 가속화한 치명적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장면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 유감동은 또 다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왕의 총애를 잃은 상궁, 창백한 얼굴에 눈물이 고인 채로 그의 은신처에 도착했어요. 방 안은 장작불에 따뜻한 열기와 습한 흙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께서 나를 버리셨어요. 다른 여인을. 그녀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감동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물결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 비밀을 적에게 흘리면 안 돼. 내가 지켜줄 테니 대신 왕실의 약점을 알려주오. 여인의 어깨가 떨렸고 그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왕의 불륜, 후궁 간의 다툼, 심지어 왕비의 불임 소문까지. 그 속삭임들은 유감동의 손에 쥐어졌고 그는 그것을 조정의 칼날로 벼렸습니다. 이 순간을 확대해보죠. 유감동의 공작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실 시녀들을 매수하고 후궁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탁월했어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철종 5년경 후궁 스캔들이 잇따랐습니다. 한 여인이 왕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유감동은 이를 이용해 대원군의 적대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략은 양날의 검이었어요. 스캔들을 퍼뜨림으로써 왕의 권위를 약화시켰고 이는 결국 흥선대원군의 집권을 앞당겼습니다. 조선의 정치사에서 이는 금지된 속삭임으로 불리며 왕권 말살의 전조였습니다. 유감동은 권력의 그림자에서 춤추는 자였지만 그의 발자국은 조정의 집안을 흔들었어요. 달이 중천에 뜬 밤, 유감동의 공작이 절정에 달합니다. 궁궐정원, 꽃이 피 떨어지는 나무 아래에서 세 여인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유감동의 부름을 받고 왔어요. 공기는 장미향과 긴장으로 무거웠습니다. 언니들, 우리 비밀을 지켜야 해. 하지만 왕실이 우리를 버리면. 한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감동은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한 명씩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의 상처를 내가 치유해 주마. 대신 왕의 약점을 내게 주오. 여인들의 눈에 욕망과 공포가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새 고백이 쏟아졌어요. 왕의 비밀 애첩, 금지된 밤의 만남, 심지어 왕실 재정의 횡령 소문까지. 바람이 그 속삭임을 실어 나르며 조정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스캔들 폭풍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죠. 철종치세는 조선의 암흑기였습니다. 왕은 여사에게 빠져 국정을 소홀히 했고 유감동 같은 인물들이 그 틈을 파고들었어요. 에 따르면 후궁 스캔들은 대원군의 쿠데타를 촉발한 배경이었습니다. 유감동은 대원군의 밀정으로 활동하며 왕실 비밀을 무기로 상대파를 제거했습니다. 그의 치밀한 전략은 심리전이었어요. 여인들의 상처를 이용해 충성심을 사들이고 그 정보를 스캔들로 증폭시켰습니다. 이는 왕좌를 위협한 결정타였죠. 만약 이 공작이 실패했다면 조선의 권력 지형이 달라졌을 겁니다. 유감동은 역사의 어두운 조각사나이, 스캔들을 통해 권력을 재편한 자였습니다. 비가 그친 오후, 유감동은 조정 회의실로 향합니다. 그의 발소리가 돌바닥에 메아리 쳤어요. 손에는 비밀 문서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대신들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유감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의 후궁 스캔들, 이 사실이 퍼지면 왕조가 흔들립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대원군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고 승리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독초처럼 조정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멀리서 보죠.
유감동의 공작은 조선 후기 권력 투쟁의 상징입니다. 철종의 무능과 후궁들의 야심이 만나 폭발한 순간 그는 그 불꽃을 조종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치명적 속삭임으로 평가해요. 왕실 비밀이 공공의 스캔들로 변모하며 왕권이 무너졌고 대원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의 전략은 오늘날에도 정치 심리전의 교과서로 남아 있습니다. 상처 입은 여인들의 고백이 왕좌를 무너뜨린 아이러니. 조선의 비극적 아름다움이죠. 어둠이 다시 내려앉는 궁궐. 유감동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웁니다. 속삭임은 여전히 메아리치고 스캔들의 바람은 조정을 휩쓸어요.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공작은 조선의 심장을 꿰뚫었고 우리를 깊은 잠으로 이끕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어둠 속에서 피어오르는 한 줄기 불꽃. 그것은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차가운 배신의 예고편이었다. 조선의 궁궐, 한밤중에 한옥 지붕 아래에서 유감동은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며 속삭이듯 지나갔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한 장, 그 위에 적힌 암살 명령서. 충성파 엘리트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진 그 문서가 지금 이 순간 조선 왕조의 운명을 뒤집으려 하고 있었다. 조용한 밤, 그러나 그 고요 속에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유감동, 조선 후기 최고의 스캔들 메이커. 그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다. 영조와 정조 시절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혼란한 조정에서 떠올랐던 인물. 그의 이름은 권력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왕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으나 동시에 적들의 칼날을 부르고 있었다. 이 밤 배신의 불꽃이 타오르는 장소는 창덕궁의 한 구석방.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등불의 불꽃이 일렁이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수병의 발소리가 리듬처럼 반복되었다. 유감동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야망이 뒤섞여 번뜩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때가 왔다. 바로 그때 문득 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 들어선 이는 그의 오랜 동지이자 이제는 적이 된 이가완. 충성파의 우두머리, 노론의 칼날 같은 인물. 이가완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칼자루를 쥔 채였다. 유감동, 내 놈의 음모가 여기까지 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방 안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유감동은 천천히 일어나며 미소 지었다. 형제여, 왜 그리 다급한가? 이 밤에 칼을 빼들다니. 두 사람 사이 불꽃이 더 세차게 타올랐다. 창밖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방 안을 채우며 그들의 대화가 속삭임으로 변했다. 이 순간은 단순한 개인적 혈투가 아니었다. 조선 후기 탕평체계 시대. 영조는 노론과 소론의 갈등을 봉합하려 애썼으나 정조의 죽음 이후 권력 공백이 생기자 엘리트들 사이의 암투가 극에 달했다. 유감동은 정조의 측근으로서 군사와 재정을 장악. 그러나 그의 스캔들, 뇌물수수와 하렘 조성 의혹, 이 조정을 뒤흔들었다. 충성파인 이가완 일파는 이를 빌미로 방역에 나섰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는 조선 왕조의 쇠퇴를 상징하는 사건. 왕권이 약화된 틈에 파벌 싸움이 폭발. 결국 청나라의 간섭을 부르고 말았다. 유감동의 배신은 권력의 정점에서 무너지는 제국의 전조였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방 안에서 칼이 번쩍였다. 이가완의 칼끝이 유감동의 목을 스쳤다. 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며 붉은 물방울이 퍼졌다. 유감동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외쳤다. 내 놈들이 왕을 속인 자들이다. 내 편은 이미 궁 안을 장악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유감동의 부하들, 그림자처럼 몰려들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밤,
궁궐 안뜰은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횃불의 불빛이 비에 젖어 일그러지고 비명소리가 메아리 쳤다. 누군가의 화살이 날아와 이가완의 어깨를 꿰뚫었다. 그는 무릎 꿇으며 이를 갈았다. 유감동, 내 놈은 끝났다. 이 암살 음모의 밤은 1800년대 초, 순조 초기의 실화에서 비롯된다. 유감동은 실제로 조정의 실세였으나 그의 과도한 부패 스캔들이 폭로되며 충성파와의 대결이 벌어졌다. 노론의 지도자들, 김옥균이나 이가완 같은 실존 인물들의 후예들은 유감동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다. 유감동은 미리 왕에게 청원서를 올려 충성파를 역공격, 그들의 배신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조정은 피해 숙청을 거치며 탕평의 이상은 산산조각 났다. 지적으로 보자면 이는 조선의 파벌 정치가 어떻게 왕조를 내부에서 갉아먹었는지 보여준다. 권력 엘리트들의 혈투는 단기적 승패를 넘어 흥선대원군의 등장과 병인 양요 같은 대격변의 씨앗이 되었다. 비가 그친 새벽 궁궐 안뜰에 시체가 즐비했다. 유감동은 피투성이 옷을 걸친 채 왕의 어전에 섰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스쳤으나 피로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왕 순조는 조용히 물었다. 정녕 이게 내 충성인가? 유감동은 무릎 꿇고 대답했다. 폐하, 배신자들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반전. 왕의 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유감동 자신도 이미 왕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며 붉은 빛이 궁전을 물들였다. 바람이 시체 위를 스치며 지나갔다. 조선의 권력은 이렇게 불꽃처럼 타오르다 꺼져갔다. 이 사건의 여파는 길었다. 유감동은 잠시 정점에 섰으나 결국 스캔들로 몰락했다. 그의 몰락은 조선 엘리트 사회의 모순을 드러냈다. 지식인들은 유교 이념 아래 충성을 외쳤으나 현실은 권력 투쟁의 장이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혈투는 조선 후기 파벌 전쟁의 절정으로 왕권 약화와 외세 침투를 초래했다. 청나라의 사신들이 이 소식을 듣고 웃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조선은 스스로 무너진다. 이제 상상해 보아라. 그 밤의 공기, 비냄새, 피비린내, 유감동의 숨소리, 이가완의 마지막 신음. 모든 것이 고요해진 궁궐. 불꽃은 꺼졌고 어둠만 남았다.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이 순간, 조선의 비밀스러운 역사는 깊은 잠 속으로 스며든다. 바람소리만 들려오는 밤, 편안히 눈을 감아라. 역사란 이렇게 조용히 흘러간다. 다시 그 밤으로 돌아가 보자. 유감동이 홀로 앉아있던 그 방. 그는 종이를 불태우며 중얼거렸다. 이 불꽃이 나를 삼킬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충성파의 또 다른 음모가 이미 왕의 귀에 들어간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조정회의에서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엘리트들의 시선이 그를 찔렀다.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창밖 나무잎이 속삭였다. 배신의 연쇄는 끝나지 않았다. 순조의 어전에서 벌어진 공식 대결. 유감동은 증언자들을 불러 세웠다. 이들은 충성파의 뇌물을 받은 자들이다. 반대로 이가완의 생존자들은 유감동의 하렘 스캔들을 폭로했다. 그는 궁녀들을 모아 밤을 즐겼다. 왕좌 앞 두 파벌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바깥에서는 백성들의 소문이 퍼져나갔다. 유감동이 왕을 속인다. 도시의 거리는 비바람처럼 혼란스러웠다. 시장의 횃불이 흔들리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안고 속삭였다. 조정이 무너지면 우리도 끝이다. 이 대결의 역사적 맥락을 보자. 조선 후기, 인구 증가와 세금 부담으로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유감동 같은 실세들은 이를 이용해 불을 쌓았으나 스캔들이 터지며 왕조의 정당성이 흔들렸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은 바로 이 혼란에서 태어났다. 지식인 김종직의 후손들은 이 사건을 배신의 시대라 불렀다. 권력의 불꽃은 결국 제국을 태워버렸다. 절정의 순간 왕의 판결이 떨어졌다. 유감동을 유배 보낸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하들이 반발했으나 이미 늦었다. 유배길, 비가 다시 내리는 산길. 말발굽 소리가 메아리 쳤고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충성파는 승리했으나 그들도 곧 새로운 적을 맞닥뜨렸다. 조선의 권력은 영원한 혈투의 골이었다. 이 밤의 기억을 간직하며 깊은 잠에 들어라. 불꽃은 꺼졌고 고요만 남았다. 역사 속 인물들의 속삭임이 당신을 안내한다. 편안한 꿈속으로 한밤중의 궁궐은 고요했다. 바람 한 점 없이 서 있는 기와 지붕 위로 달빛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 숨겨진 건 무너진 권력의 메아리였다. 유감동, 조선의 최고 스캔들 메이커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궁벽을 타고 흘렀다. 권세의 정점에서 추락한 그날, 하늘은 비를 뿌리지 않았다. 오히려 맑은 공기가 그의 몰락을 더 선명히 새겼다. 상상해 보십시오. 19세기 후반, 고종 황제의 시대. 유감동은 흥선대원군의 오른팔로 서장관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집은 한성부의 번화한 거리에 자리 잡았으나 그날 밤은 텅 비어 있었다. 문득 열린 창호지 너머로 횃불의 불꽃이 춤을 췄다. 포도 대장들의 발소리가 땅을 울렸다. 유감동을 체포하라. 그 명령은 대원군의 숙청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감동은 스캔들의 화신이었다. 미인과 돈, 권력의 그물 속에서 그는 조선의 귀족 사회를 뒤흔들었다. 그의 첩들, 수십 명에 달하는 여인들은 궁정의 비밀이었다. 그러나 그 비밀이 폭로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유감동의 방안은 어지러웠다. 상하 책상 위에 흩어진 장부들, 은밀한 서신들. 그 속에는 부패의 증거가 가득했다. 그는 토지를 불법으로 사들였고 왕실의 재정을 착복했다. 청나라 사신을 매수해 조선의 외교를 좌지우지했다. 스캔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의 저택에서 발견된 금고의 수십 냥, 그리고 미녀들의 증언이 그를 압도했다. 포도대장들이 쇠사슬을 채울 때 유감동의 눈에는 후회가 스쳤을까? 아니,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 속삭임이 밤 공기를 갈랐다. 이제 카메라를 멀리 당겨 보겠습니다. 유감동의 몰락은 조선 후기 정치의 축소판이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속에서 그는 개화파와 수구파 사이의 갈등을 상징했다. 1876년 병인양요 이후 서구 열강의 압력이 조선을 옥죄던 때였다. 유감동 같은 인물들은 권력의 공백을 메우며 부패를 키웠다. 그의 체포는 대원군의 권력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캔들은 조선의 쇠퇴를 가속화했다. 왕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민씨 척족의 세력이 커졌고 결국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이어졌다. 유감동은 단순한 부패 관리가 아니었다. 그는 조선 왕조의 운명을 바꾼 촉매였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유감동은 형옥으로 끌려갔다. 감옥의 습기찬 돌벽이 그의 살갗을 파고들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쇠사슬 소리, 먼 곳에서 울리는 닭 울음소리. 그는 고문을 견뎠다. 발가락을 찌르는 침, 뜨거운 쇠붙이의 화끈거림. 그러나 그는 자백하지 않았다. 그의 후손들은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다. 아버지는 죽음 직전까지 입을 다물었다. 1880년 유감동은 사사되었다. 그의 목이 베인 그 자리, 피가 땅에 스며들며 조선의 역사가 한 페이지 넘어갔다. 처형장 주변은 안개가 자욱했다. 관중들의 속삭임이 바람에 흩어졌다. 저자가 조선을 망친 장본인이다.
몰락의 후폭풍은 끝나지 않았다. 유감동의 첩들 중 몇 명은 아이를 낳았다. 그 후손들은 비밀리에 살아남았다. 현대 서울의 한 골목, 오래된 한옥에서 발견된 가계도가 그 증거다. 20세기 초 그의 증손녀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그녀의 일기에는 할아버지의 실수는 권력의 맹목이었다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 유감동의 피는 조선의 몰락과 대한제국의 탄생을 목격했다. 그의 재산은 왕실로 환수되었으나 일부는 흩어져 민간에 스며들었다. 오늘날 경매장에서 나온 그의 옥사에는 여전히 미스터리를 품고 있다. 왜 그 옥사에 새겨진 문구가 영원한 충성이었을까? 미해결의 수수께끼다. 이제 넓은 시야로 보자. 유감동 스캔들은 조선의 부패 구조를 드러냈다. 임진왜란 이후 300년, 조선은 관료 중심의 권력이 썩어갔다. 양반들의 토지 독점, 상인의 사치, 왕실의 무능. 유감동은 그 정점이었다. 그의 몰락은 을미사변과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이어지는 도미노였다. 1895년, 단종된 조선 왕조는 그의 그림자 아래서 최후를 맞았다. 그러나 교훈은 영원하다. 권력은 스캔들의 씨앗을 품고 그것이 후대의 변화를 낳는다. 갑오개혁, 그 속에 유감동의 유산이 스며들었다. 밤이 깊어갑니다. 유감동의 집터는 이제 공원이다. 그곳에 서서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잎사귀 스치는 소리, 먼 도시의 불빛. 그의 스캔들은 먼 과거지만 오늘의 우리에게 속삭인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서서히 눈을 감으십시오. 고요한 역사가 당신을 안아줍니다. 조선의 별이 지는 그 밤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가세요. 유감동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메아리는 영원히 울립니다. 깊은 잠 속으로